시대에 가장 큰 화두인 대통합과 소통,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큰 발판을 마련하는 이 시대를 사는 그 지혜를 좀 얻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고구려를 대표하시는 분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TK를, 김영삼 대통령은 가야를, 김대중 대통령은 백제 신라를 대표하시는 분. 자, 그때 역사가 지나갈 때는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세계사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고비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역사적인 큰 흐름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YS 대통령 때 정치에 입문했거든요. 이분은 대단한 돌파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실명제를 했다든가 하나회를 했다든가 그런 역사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해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본인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시대의 중요한 개혁의 화두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조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네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피를 부르고 아픔과 굴곡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혁명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박정희 대통령 네 분과 그 따님 박근혜 대통령님의 족적들은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그 이름이 역사 앞에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혁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돌파해야 대한민국이 또 세계 지도자 국가로서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경제 강국의 선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비장경제, 한미동맹 등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의 세계 중심 국가로 전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하는 데 있어서도 백제 세력이 한 번도 한반도를 지배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레거시 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역사의 지도자로서 등장했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또 이분 대통령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였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래서 아마 평화민주당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를 고민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세계사의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독립을 쟁취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반쪽으로 나눠져서 북한의 역사를 지금 한 세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1945년, 48년 대한민국 건국할 때를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되게 많은 언론들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추측하지 못했죠. 예측하지 못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 세계적인 해안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내다보시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다. 모든 인간은 다 장단점이 있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역사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만들어졌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엔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밝히 일으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도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를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들이 있고요. 또 그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끼친 큰 공적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봉화 마을이 왔습니다. 아무 의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담배꽁초하고 휴지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 여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섭섭했어요.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있는 것인가? 자기 욕심, 좋게 말하면 자기의 이상, 이런 것보다 국민이 앞선 지도자. 이 노무현이라는 분도 그 얘기를 했네요. 어떤 제도가 있어도 국민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국민을 이용하는 자, 왜곡하고 조종하고 자기 욕심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고 바보가 된다. 그가 정치하면서 이것이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사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야 정확하게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역사의 판결 좀 두고 보시자고요.